오늘 우리 K 증시는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다 보니까 와 진짜 이 정도면 버블이고 뭐고 일단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나중에요 버블에 미끄러져가지고 낙상을 하더라도 일단은 뭐라도 하여튼 타야 되겠다 이런 투자 심리가 우리 K 증시를 이끌었고요. 특히 이번에는 AI 후발주자였던 미국의 브로드컴하고 마이크론마저 급등이 나오면서 야 이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냄새만 풍겼다 하면 그냥 덜 오르는 거 찾아가지고 무조건 사고 보자 이런 센티먼트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좀 황당한 거는 우리 K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AI 후발주 마이크론이나 브로드컴 취급을 받으면서 오늘 모처럼 급등이 나왔다는 건데 아니 언제부터 우리 삼성전자 위상이 이렇게 됐죠? 하여간 그래도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현재 현금 보유액 삼성전자 100조 원 근데 SK하이닉스는 10조 원 요것만 봐도 앞으로의 포텐셜 내지는 경쟁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자, 거기다가 어제 골드만삭스의 그 연말 S&P 목표지수 상향에 이어서 오늘은 에버코어 증권이 또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6,000포인트로 와 정말 이것도 지금 보니까 그 5월 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진짜 무슨 경매에서 서로 낙찰가 올리듯이 그렇게 목표가만 위로 쏘던 광경하고 지금 비슷한 어떤 기시감이 드는데 하여간 그래서 S&P 500 지수 6,000포인트면 우리 코스피에다가 단순 대입했을 때 3,04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버코어는 원래 자기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가 올해 상고하저로다가 이제 연말 S&P 목표치를 지금보다 15% 정도 낮은 4,750 정도를 제시했었는데 이거 최근 보니까 장난이 아니다. AI 잠재력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다라는 이런 성찰에 따라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든 인플레이션이든 그딴 거 상관없이 이 AI라는 재료 하나만으로 이렇게 이번에 S&P 연말 목표치를 20% 올려가지고 6,00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 2025년 말에도 조정 따위는 없이 S&P 500 지수 내년 연말 7,000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코스피에 대입하면 거의 3,500포인트 사상 최고치가 나오는데 그러면 진짜로 삼성전자 10만전자는 무조건 뭐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진다면. 그래서 어제 네일뉴스 라이브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지난 닷컴 버블 때 야후 퍼가 1700배에 비하면 지금 엔비디아 PER 30 정도는 그냥 너무나 견조하고 정말 군살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간고등어 그런 근육 같은 지금 너무나 건강한 상태라고요. 근데 간밤에 엔비디아는 또 모처럼 조정을 받았는데요. 뭐 장중에 일단 사상 최고치를 또 한번 갈아치울 뻔하다가 막판에 이제 꺾인 거니까 고작 마이너스 0.68%. 뭐 이 정도면은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진짜 무슨 숨 고르기도 아니고 약간 뭐 콧방귀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이거 관련된 이슈는 결코 좀 가볍지가 않았던 게 왜 지난 엔비디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그 반독점 조사 이거는 이제 지난주 브로드컴 실적 잘 나오면서 특히 이제 거기서 AI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점이 정작 브로드컴 대표보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더 기뻐할 그런 대목이었다고 네일뉴스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칩 독점이 아니었다는 게 브로드컴 실적으로 증명이 된 거라고 미리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역시 안도렐리가 또 나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또 이슈가 뭐냐면 지난 그 비트코인 열풍 때 채굴 장비로 또 폭발적 수요 증가가 있었던 엔비디아 GPU 관련 매출이 이게 불성실 공시였다는 이런 시비에 휘말린 거예요. 일단 이거 관련해서 엔비디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측은 스웨덴에 있는 금융사 이 오만 요르 펀더 앱이라는 데고 당시에 엔비디아 GPU 칩이 원래 그 목적인 게임용 그래픽 카드 용도가 아니라 암호화폐 채굴용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일단 1심에서는 각하당했는데 상고가 결국 받아들여져서 이제 미국의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신나 만드는 회사에서 예전에 왜 휘발유값 막 비쌀 때 한창 차에다 신나 넣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황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우리 회사 신나가 신나게 잘 팔렸다 이런 것만 부각시켰다는 이런 시비나 마찬가지야. 근데 뭐 매출을 속인 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러면은 그 비아그라도 왜 그 고산병에 도움된다고 그 히말라야나 에버레스트 같은 데 가는 분들이 상비약으로 챙겨간다는데 그럼
이것도 비아그라 판매하는 파이자가 이걸 그럼 그 먹은 사람이 이걸 먹고 산에 올라탔는지 누구를 올라탔는지 그것까지 다 밝혀가지고 공시를 해야 된다는 소린가요? 너나 반갑습니다. 어제 여가부 얘기 잘못 꺼냈다가 바로 또 수익 창출 정지 때려 맞았는데 또 제가 앞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썼네요. 사과드립니다. 저도 집에 엄마랑 누나 둘 그리고 조카도 마침 둘 다 여자라서 온 가족이 나만 빼고 다 여잔데 제가 설마 여성을 비하할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완전히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 이런 대선 타이틀 매치 모드로 돌입했고요. 지난 주말에 바이든은 이제 후원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 헐리우드 셀럽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역대 최대 후원 금액이 거쳤고 대신에 트럼프는 경합주 투어를 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전기차에 대한 발언이 또 워싱턴하고 그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에서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전기차가 플래시 포인트, 우리말로 발화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 제목에다 갖다 박았는데, 근데 참 이 워싱턴 포스트의 사시라고 하죠. 이 바로 밑에 보면은 Democracy dies in darkness. 우리말로 민주주의는 암흑 속에서 죽는다. 진짜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든 어두운 구석구석을 다 밝혀야 된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소리죠. 바로 저희 그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정보 민주화 정신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전기차를 라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퇴물 내지는 고인물보다 더 심한 썩은 물 정도의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전기는 써야 할 때가 따로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트럼프가 어떤 연설에서 만약에 전기 모터로 돌아가는 그 보트를 타고 가다가 이게 갑자기 침몰을 하면은 감전사 아니면 상어밥이 되는 거다. 도대체 당신은 뭘 선택하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가 또 소개를 했고 그러면서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 정책이 오히려 중국에서 더 활발하게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유럽이나 다른 우방국들은 어떻게든지 이거 좀 눈치껏 좀 미루려고 한다.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하고 같은 편,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그 의원들 중에서도 자기네 지역구에 정유사들이 밀집해 있거나 아니면 내연기관용 자동차 부품 공장 같은 데가 위치한 그런 주면은 슬슬 이제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에 거리두기를 하려고 지금 역시 또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 전기차가 플래시 포인트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전기차는 바이든, 반면 내연기관 차는 트럼프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계속 전기차로 가자는 사람은 1번 바이든, 그리고 전기차 이제 자율에 맡겨야 된다. 다시 내연기관 그 차별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된다. 이런 사람은 2번 트럼프. 뭐 이런 기류까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에 민감한 그런 주들에서는 더 그렇다는 거고 또 하필 그런 주들이 미국의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 우리말로 경합주들과 교집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후원금까지 내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난리냐. 이게 진짜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얼마나 또 적대시하는지 심지어 전기차 반대하는 명분도 사실 제일 큰 거는 전기차 많이 팔아봤자 거기 들어가는 소재 생산하고 광물 재련하는 중국 왕서방 배만 불려주는 거라고 이런 게 트럼프 논리인데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모처럼 급등 나온 거는 최근 미국에서보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그 FSD 그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테스트에 더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테슬라를 밀어준다는 이런 소식 덕분이었는데 그럼 도대체 두 사람 간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합 집산이랄까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판이에요. 저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러니까 좀 아는 분들이 댓글에 설명 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오늘 참 날도 덥고 여러 가지로 좀 짜증나는데 이열치열격으로다가 제일 좀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야말로 셀트리온의 오랜 안티팬 JP 모간이 오랜만에 셀트리온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 우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나의 법인인 셀트리온으로 통합함으로 인해서 회계 투명성은 개선됐다. 그러나 과거보다 더 많은 바이오시밀러가 표적 생물학적 제재에 뛰어들어서 이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셀트리온이 처한 역학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한다. 대신에 피하 주사형 인플릭시맙 램시마 SC 이게 이제
미국 제품명 진펜트라죠. 이거는 독보적인 포지셔닝으로 시장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건 인정한다. 지난 2023년 10월 FDA 승인 이후 시가총액이 10조 원 상승한 거를 그래도 감안하면은 현재 이거는 이미 선반영을 넘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고 이제 어쩐지 칭찬할 때 좀 이상하더라니. 그러면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 IBD 이쪽 치료제 확대와 기존 치료제의 접근성을 더욱 저렴하게 제공하는 신규 바이오시밀러들을 감안하면 셀트리온의 18%의 하방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고 이렇게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목표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이번에 15만 원으로 상향하지만 투자 의견은 여전히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를 유지하겠다. 끝. 지네가 생각해도 셀트리온 목표가 13만 원은 진짜 너무 심했던 거지. 지금 공매도도 금지 기간인데 무슨 수로 거기까지 잡아뜨리냐고. 자, 그 다음에 UBS의 아시아 테크 리포트에서는 동아시아 테크 종목들 중에서 최선호, 비선호 종목으로 이제 나눠서 공개를 했는데, 먼저 최선호 종목에는 일본 TDK, 대만 TSMC 이런 애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K 증시에서는 LG 이노텍, 삼성전자, 삼성전기, SK 하이닉스 이렇게 네 종목이 선정이 됐고요. 다음 비선호 종목에는 일본의 교세라, 중국의 SMIC, 그리고 우리 K 증시에서는 하여튼 이런 데 안 빠지더라고. 에코프로 BM하고 LG 디스플레이 두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최선호 종목에 들어간 LG 이노텍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우선 간밤 애플이 다시 반등하면서 오늘 LG 이노텍도 여기 이제 동조가 됐을 이 정도로 우리 K 증시에서 애플 관련주의 어떤 대표격으로 꼽히는 게 LG 이노텍인데, UBS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820억에서 이번에 1,050억 원으로 31%나 올려치기 들어갔다. 그 이유는 아이폰 15 생산량 회복,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수요의 잠재적 마진 상승, 또 거기다 환율 순풍에 기인한 것으로, 거기다 이제 아이폰 16 시리즈의 더 넓은 폴디드 줌 채택 등이 LG 이노텍의 상대적으로 높은 광학사양 업그레이드 수요를 불러올 거다. 그래서 LG 이노텍 목표가 30만 원의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로 UBS가 콜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개별 종목들에 대한 외국계 하우스 뷰로 넘어가면은 JP모간이 두산 밥캣 목표가 6만 원의 투자 의견 중립, 맥쿼리가 삼성중공업 12,000원의 아웃퍼폼, 골드만삭스가 한화솔루션 목표가를 기존 29,000원에서 오늘 32,000원으로 올리고 대신 투자 의견 중립, 번스타인 네이버 목표가 기존 23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은 마켓퍼폼,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그 다음에 CLSA 증권이 LG 생활건강 목표가 33만 원의 투자 의견 매도로 또 후려쳤는데, 와, 진짜 이 LG 생활건강 얼마 전에 30만 원 딱 바닥 찍고 겨우 이제 반등하다가 40만 원 밑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목표가 뭐 33만 원이요? 이거는 지난 그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LG 생활건강 170만 원 대비해서 진짜 5분의 1 토막도 더 쪼개지는 건데, 이런데도 그때 당시 LG 생활건강 뭐 176만 원, 정말 그 산다라박 머리 끝에 갈라져서 그 트리트먼트 먹인 그 지점에서도 그 몇 프로 TV에서는 이 LG 생활건강 막 찬양하면서, 여기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코카콜라 한국 판권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콜라를 어떻게 안 먹겠냐고. 참나. 코카콜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판권 갖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그 대수라고 그 난리를 치면서까지 안 사고는 못 베기게끔 가스라이팅을 해댔지. 지금 100조 원 프랜차이즈 중에서 연돈인가? 거기서 지금 집단 소송 제기한 거 몰라요? 장사 다 망했다고 이거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코카콜라도 본사가 아니면 다 필요 없는 거야. 대신에 100조 원은 안 망하지. 그게 바로 코카콜라 본사라고. 그 정말 워런 버핏이 33년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1000만% 넘게 찍은.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수요일, 딱 한 주의 중간인데, 근데 진짜 요즘처럼 미국이 부러운 적도 없었던 게, 내일 미국은 또 쉬는 날이야. 노예 해방의 날, 뭐 준틴스 데이, 이걸로 공휴일 겸 이제 휴장일이고, 반면에 우리는 내일 정부가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시에서는 또 그럴 때마다 항상 육아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해요. 또 너무 정직하게도. 그리고 내일 정부가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개최하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모바일 기기,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 이런 게 이제 주제였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고물과 관련해서 이커머스 이쪽에 좀 강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 정부가 유통산업 주간 개막식을 준비하는데,
보도자료 제목은 디지털 유통 물류기술 보러 오세요입니다. 제목이 증시 테마 겸 이제 식료품 물가 떨어뜨리려면 다른 거 없어요. 뭐 이마트든 산마트든 뭐든 간에 하여튼 인건비 줄이고 무조건 자동화해가지고 그 풀필먼트까지 완전히 그 배송하고 물류까지 다 AI로 가는 수밖에 없어. 다음 내일 환경부는 섬진강댐 홍수 대비 태세 점검이 있는데 요거 뉴스 타기 좋은 그림과 주제죠. 증시에서는 그 장마, 홍수 테마주들. 그리고 내일 이벤트로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워크숍 일명 세틱이 개최되는데 요즘 날씨에 딱 맞는 또 전력 뭐 수요 예비 뭐 비상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올 거잖아요. 증시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ESS 이런 테마. 그다음 내일 스마트 가전 최대 행사인 스마트 테크 코리아도 열리는데 역시 제목 그대로 인공지능 가전, 로봇 그리고 사이버 보안까지 해당됐죠. 자, 내일 증시 일정은 웨어러블 의료기기 기반 진단 솔루션 업체 시어스 테크놀로지하고 미래에셋 비전스펙 5호가 내일 상장일이고 그다음 첨단 금속 소재 제조사 HVM이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공모청약 들어갑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그 보도 있었죠. 그 중국 공장 매각하는데 BOE 등 5곳에서 군침 흘리고 있다. 이거에 대한 재공시 기한이 내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독일에서는 드디어 인터배터리 유럽 2024 행사가 개막을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열리고요. 당연히 국내 K배터리 소재 업체들 여기 총출동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행인지 뭔지 하여간 CATL이나 고션 같은 중국 쪽 배터리 업체들은 일체 참여를 안 한답니다. 그리고 내일 중국에서는 상하이 의약품 전시회가 개최되는데 역시 이번에 화두는 중국도 요즘 날로 이제 시장이 커지는 비만약 그리고 치매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운전 오래 했더니 너무 피곤하네. 우리 좀 쉬었다 갈래? 갑자기? 그래서 내가 오늘 아이, 옷 진짜. 뭐 입었지? 또 왜 이래? 나만 믿고 따라와. 미선아 뭐해? 오빠는 부드러운 게 좋아? 진한 게 좋아? 나는 다 좋지. 가만 있어봐. 이게 무슨 향기지? 혹시 우리 몸에다가 이거 뭐 바르는? 나는 보나파르테 파드커피를 말한 건데 무슨 상상을 한 거야? 근데 이건 다른 점이 뭐야? 이 파드는 종이로 제작이 되어서 엄청 친환경적이고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어. 그럼 가격이 많이 비쌀 것 같다. 이 커피 머신은 이탈리아를 수입을 하고 있고 이 파드는 보나파르테에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파드 커피 머신하고 이 파드하고 가격은 필수 커피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 이 파드 커피 머신은 27만 5천 원이고 파드는 한 개당 약 400원, 365원이면 하면 750원 정도니까. 미선아, 응. 이거 우리 사자. 사자! 품격 있고 친환경적인 이탈리아 커피. 이젠 집에서 사무실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보나파르테 커피 입력해 주세요. 자, 오늘 하루 정말 무더운 가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